안녕하세요. 기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당신 앞에 이렇게 장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장미를 보고 있는 동안 장미도 동시에 당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식물은 눈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본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과 달리 식물은 온몸에 작은 눈이 붙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물에게는 시각은 물론이고 후각, 미각, 촉각, 청각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오감은 인간의 감각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으며 오감 이외에도 식물은 15가지 감각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 기농의 신 신년 특집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는 식물의 오감 특집 시리즈로 구성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식물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행성비 이호수 출판사의 책 매혹하는 식물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식물은 인간처럼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대답에 앞서 우선 본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식물에게는 인간과 같은 눈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이 없다는 게 볼 수 없다는 뜻일까요? 시각의 사전적인 의미를 네이버 백과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각, 빛의 감각 및 그에 따른 공간의 감각으로서 눈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물의 신체 장기인 눈이 없는 식물이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빛 또는 그에 따르는 공간의 감각의 관점에서 보면 식물은 분명히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빛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그 양과 질을 인식하는데요. 식물이 이 능력을 발달시킨 이유는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늘 돈벌이에 골몰하는 것처럼 식물들도 늘 햇빛 확보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식물이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가지를 뻗거나 줄기를 비트는 현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걸 굴광성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해 보이는 숲속이나 베란다의 화분 안에서 두 식물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둘 사이에 치열한 햇빛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키가 작은 나무는 키가 큰 나무 그늘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식물들은 라이벌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그늘 탈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능을 위험을 계산하고 이익을 평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할 경우에 그늘 탈출은 식물의 지능이 행위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빛을 감지할까요? 식물의 몸속에는 광수용체라고 불리는 화학 분자들이 있습니다. 광원의 방향과 빛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식물은 이 광수용체를 통해 빛과 그늘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파장을 측정하고 빛의 질을 평가합니다. 그럼 이 광수용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광수용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뇌 가까이에 있는데요. 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단한 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피하고 높은 곳에 위치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물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식물은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게 신체 장기에 일격을 당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주요 신체 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군데 분산을 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식물의 특징은 모든 기능들이 동물과 달리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잃더라도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식물의 광수용체는 주로 잎에 분포하지만 어린 줄기, 덩쿨손, 새싹, 목질부 등등 온몸에 분포합니다. 한마디로 식물 전체가 온통 작은 눈으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수용체는 뿌리에도 있습니다. 단 뿌리의 광수용체는 잎의 광수용체와 달리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물의 잎은 빛을 향해 자라지만 뿌리는 잎과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뿌리뿐만이 아닙니다. 1년 중에는 식물의 지상부도 어둠을 좋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들을 낙엽수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광수용체가 잎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낙엽을 떨구는 식물은 동물이 눈을 감을 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시즌이 가을, 겨울인 것입니다. 잎을 떨구는 나무, 즉 낙엽수는 아열대 지역이 아닌 온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온대기후나 대륙성 기후에서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교대로 반복이 되는데 일부 동물들도 추위의 식량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잡니다. 잠은 혹한기를 견디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식물도 겨울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때 낙엽수는 잎을 떨어뜨리는데요. 광수용체가 다수 분포한 잎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겨울 내내 추위에 노출될 경우 동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눈을 감고 겨울을 넘기고 봄이 되면 다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동면에서 깨는 동물들처럼 새싹이 트고 새로운 잎이 돋아나면서 감았던 눈을 다시 뜨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 신년 특집으로 식물의 시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혹하는 식물의 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이 어떻게 냄새 맡고 맛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농의 신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